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제가 외관법 객관식 강의를 이제 한 3달 전에 올렸는데 지금 이제 실강으로 들으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뭐 복습의 형태로 들으셔도 됩니다. 한번 들었고 지금 이제 같이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제 복습하는 느낌으로 일단 저는 그 3일 동안 플러스 알파 뭐 보강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 거냐면은 그래도 이제 지금 우리가 객관식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을 때 어느 정도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준만큼 다 맞출 수 있게 그렇게 이제 강의를 진행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근데 이제 3일이라는 시간이 엄청나게 짧기 때문에 실강에서 문제풀이 시간을 많이 들이긴 힘들 것 같고 첫 번째. 그다음에 보강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보강은 뭐 어떻게 할지는 일단 수요일까지 해보고 진행을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좀 정해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뭐 의견이나 이런 걸 반영해서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 요번에 완전히 새로 그 출제가 되는 과목이다 보니까 뭐 전반적인 내용을 잠깐 이제 해야 될 거 아니 해야 되겠죠. 예. 해야 맞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첫 외관법 이 과목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희생양이라고 볼 수 있고 처음으로 이제 시험을 보는 그래서 모든 강사들도 이제 처음 시험을 맞이하는 거고요.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구체적인 내용들이 24년도 4월 26일 이때 이제 보도 자료에서 처음으로 이제 나왔었어요. 그 이전에 뭐 당연히 전반적인 내용들은 나왔는데 이때 이제 구체적으로 1차 시험 개편안 관련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출제할 예정인지에 대해서 이때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금감원에서 외관법, 공인회계사법, 수험생의 수험 부담을 이제 고려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이제 법령 중심으로 출제할 예정입니다. 뭐 요렇게 일단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법령 중심이기 때문에 법률 조문뿐 아니라 구체적인 어떤 시행령들, 대통령령들이 이제 다 출제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 공시를 해줬어요. 4월 달에 올해 4월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참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5문제 정도를 내줬는데 보시면 이제 1번 문제 보자마자 그치 이게 이제 외관법에서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외감 대상에 포함되는 회계사 2차에서도 주구장창 나왔던 거고 회계감사 2차죠. 보시면은 이제 뭐 2번이라든지 5번이라든지 시행령 내용들을 포함해 가지고 해설도 같이 올려줬거든요. 근데 해설에 보시면 근거 출처가 나와 있죠. 이제 요렇게 시행령이 이런 식으로 이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금감원에서 이렇게 보도 자료를 내고 모의 문제까지 내고 모의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금감원에서 부탁을 했겠죠. 이 외관법 관련해 가지고 뭐 출제 어느 정도 자격이 있는 교수님한테 부탁을 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근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금감원에서 한 두세 차례 이제 오프라인 설명회를 했고 그다음에 FAQ에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를 갖다가 또 답변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앞서 우리 4월 26일 그 이후에 업데이트된 겁니다. 보도자료 등에 법령에서 출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법령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신출제 분야로서 도입 첫 해임을 감안해 수험생의 수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법률에서만 출제할 것이다 라고 일단 이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당황을 했죠. 일단 앞서 보도자료랑 약간 이제 아, 뭐 불일치하고 일단 범위 자체가 불일치하고 그리고 이제 말이 조금 바뀌어 가지고 조금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외부감사법 그리고 공인회계사법 관련된 내용들 중에서 사실 이제 본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것들 외관법을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 자체가 나중에 회계사가 돼서 감사인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받는 규제 관련해서 이해도를 높이고 이제 회계감사에 도움이 되라라고 그런 취지에서 이제 이게 포함이 된 건데 어음수표법은 더 이상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건 제외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시행령에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거든요. 사실상 법률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없고 시행령에 구체적인 내용들 그런 것들이 회계감사 2차에서도 주구장창 출제가 되었던 것들이 이미 중요하다라고 검증된 것들이 있는데 요런 식으로 일단은 답변을 해 가지고 굉장히 조금 당황을 했고 그래서 뭐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일단 금감원의 입장은 마지막 입장은 요거긴 해요. 법률에서 출제를 하겠다. 근데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이 FAQ를 작성한 그 직원분이 출제를 들어가시는 건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또 이제 마지막에 결국에는 출제되는 어떤 범위와 관련된 건 출제 실제로 들어간 교수님의 재량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를 또 고지고대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예, 저희는 요걸 100% 믿을 수는 없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어떤 히스토리가 있었고 제가 어떻게 이 컨텐츠를 제공하냐면 일단 제가 9월인가 10월에 찍은 거 9월에 찍은 스튜디오 강의가 있거든요. 자, 이것도 이제 객관식 강의인데 이거는 이제 시행령이 거의 80% 이상이 커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는 완전히 효과성만 생각을 했고요. 시행령 한 80% 스튜디오 강의라 가지고 막 불필요한 막 그런 것들 다 잘라내고 빨리 감기 해가지고 거의 한 15시간 정도 해서 최대한 짧게 했지만 어쨌든 15시간이 적진 않죠. 요거 완전히 이제 효과성 중심으로 요렇게 이제 제공하는 게 지금 현재 제공되고 있고요. 제가 이걸 찍을 때도 여기 이제 커버하고 있는 범위는 대략적으로 한 2030년 정도 그때쯤에 100%를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강의를 촬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찍고 있는 거죠. 실강. 지금 여러분들이랑 같이 저랑 만들어 나갈 요 강의는 이제 시행령을 갖다가 완전히 100%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그렇게 출제된다라고 가정을 또 안 해볼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내용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 20에서 30% 정도 요 정도 커버를 해가지고 자 효과성이랑 이제 효율성 대신에 우리가 회차가 짧기 때문에 문제를 막 다 풀진 못할 것 같아요. 문제에서 시행령 위주로 돼 있는 거는 제가 C급으로 다 뺄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분류를 해 드릴 거고요. 일단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 OT를 듣고 있는 요 강의는 지금 현재 요렇게 진행되는 거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 FAQ 한번 믿어볼까? 요런 느낌으로도 한번 제가 강의를 자 1일 특강을 이거는 뭐 그냥 광고죠. 1월 28일 그때 설날 전에 한 달 전에 설날 구정 때 한 달 전쯤에 1차 한 달 전쯤에 이때는 시행령을 5% 미만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효율성에 초점을 맞춰서 그때 또 이제 실강과 온라인 강의를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촬영할 거고요. 요거 부제도 적었습니다. 뭐였지? 부제. 믿어봐였나? 믿어봐 금감원 해가지고 정말 금감원의 FAQ를 믿고 한번 요거 마지막 한번 해보고 만약에 내가 정말 저도 알거든요. 초시생 입장에서 1차 마지막에 쓸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다. 초시생이 아니야? 재시생, 다유생이야? 걔네들도 어차피 2차 가서 그런 분들도 2차 가서 2차에서 최대한 많은 과목 붙으려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1차에는 많이 못 써요, 시간을. 그리고 또 어, 1차는 요새 좀 많이 뽑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컨텐츠를 세 가지로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취사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외관법 공인회계사법 관련된 내용이 막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을 막 많이 들을 필요는 없는 그런 이제 조금 상식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막 기본 강의를 꼭 들어야 된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이제 바로 객관식 강의로 들어가도 돼요. 근데 이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뭐 질문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관련된 것들을 찾아보면서 그렇게 이제 보충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어쨌든 우리는 지금부터 여기 있는 실강 요 정도 커버하는 사실 시행령을 우리가 공부를 안 하면은 이게 이제 그 법률에 있는 그 조문들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당연히 이제 커버를 좀 해줘야 되는 거고 그게 한 20에서 30% 정도 된다. 그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케이. 요 정도 하고
기본적인 개념 하면서 여러분들 암기할 것들 같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암기를 하면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강 들으시는 분들은 강의 들으면서 내가 암기까지 같이 마무리한다. 그 느낌으로 진행을 해 주시고요. 자, 바로 강의로 들어갈게요. OT는 끝이에요. 자, 저희 교재 3페이지 펼쳐 주시고요. 3페이지 펼쳐 주시고. 자, 외부감사법의 목적인데 일단 기본적인 어떤 외부감사법이란 무엇인지, 뭘 둘러싸고 있는 어떤 그런 법률인지 우리가 여기서 한번 기본적인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자, 일단 여기 회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회사는 우리 정보 이용자한테, 자, 우리는 이제 정보 이용자라는 표현이 요게 이제 조금 더 와닿죠. 자,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자, 공시합니다. 정보 이용자는 뭐 내부 정보 이용자, 외부 정보 이용자 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하게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외관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정보 이용자 그냥 주주 채권자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편하고요. 주주 또는 채권자. 그리고 참고로 우리 외관법에서는 이 정보 이용자를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용어로 여기서 대입해서 사용하면 좋냐면 이해관계인, 이해관계자로 대입해서 사용하시면 이해가 좀 편합니다. 오케이. 회사는 이해관계인들을 우리 위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합니다. 자, 재무제표 작성 공시하는 이유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유, 우리 정보 이용자를 주주 채권자로 대표했다면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함이죠. 자금을 조달. 자기 자본, 타인 자본을 잘 조달해서 회사를 운영하기 위함이고요. 자, 이때 회사가 우리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 흐름을 재무제표로 나타내서 이용자한테 야 이렇더라 라고 보여줬을 때 이용자 입장에서는 정보 비대칭성 때문에 자, 이용하는 사람이랑 정보를 만드는 사람이 지금 다르죠. 서로 간의 목적도 조금씩 차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무제표를 고지고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야, 그거 공정하게 너의 재무상태, 현금 흐름 등을 나타낸 거 맞아? 자, 그럼 회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재무제표를 이렇게 작성할게. 자, 회계 처리 기준. 회계 처리 기준. 이 회계 처리 기준이라는 거는 외관법에서 사용하는 용어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갭, 회계 기준을 의미합니다. 회계 처리 기준에 따라서 일치하게 재무제표를 작성했어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주장하게 되면은 참고로 여러분들 강의 노트가 다 있기 때문에 웬만한 것들은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이 회계 처리 기준에 따라서 작성했다 라고 주장하면은 이용자 입장에서 그렇다면 네가 회계 처리 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했다면 그러면은 너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 흐름, 자본 변동 등을 갖다가 공정하게 표시한 걸로 내가 인정할게. 자,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그 근간에는 뭐가 있어요? 이 회계 처리 기준을 누가? 권위 있는 자가 제정을 하잖아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등장하는 주체 둘을 갖다가 알아야 되는데요. 자, 증권선물위원회, 줄여서 증선이라고 하겠습니다. 증선이 정말 많이 등장하니까 여러분들 요거 암기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증선이가 일단 기본적인 어떤 사전 심의를 해서 그 다음에 금융위원회에서 제정을 한다. 정한다라고 했는데 외관법에서는 정한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들 그냥 제정한다로 이해하셔도 무방하고요. 증선이랑 금융위는 별거 아니에요. 금융위는 정말로 우리나라의 모든 이 금융 관련된 자본 관련된 어떤 그 시장을 전체적으로 뭐랄까 움직이는, 전반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고 제반 규정을 만들고 관련된 기준을 제정하고 최종 승인하고 그런 이제 업무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업무한다라는 표현은 조금 애매하긴 하죠. 금융위는 여러분들 몇 명 없습니다. 물론 그 밑에 있는 담당자들은 많겠지만
자, 증선이는 금융위의 산하 기구예요. 하위 기구로서 금융위가 하는 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조금 더 약간 미시적으로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이제 회사라든지 아니면 회계법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감독 관리를 수행한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되고 대략적인 느낌만 잡으시면 됩니다. 증선이랑 금융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외관법 공부를 하면서 얘네들이 뭘 수행하는지, 외관법 하에서 뭘 수행하는지 그런 걸로 귀납적으로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자, 어쨌든 이런 애들. 자, 금융이랑 증선이 가면은 빵빵하거든요. 위원들이 5명씩 있는데 어디 뭐 예일대 나오고 하버드대 나오고 서울대 나오고 다 그런 분들이에요. 어디 뭐 한국은행 총재하다가 오고 기재부 있다 오고 그런 이제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와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심의하고 제정하기 때문에 지금 회계 처리 기준 우리 믿을 만하다 이거예요. 자, 믿을 만한 회계 처리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 작성했어? 오케이, 알겠어. 근데 이용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뭐가 해소가 안 됩니까? 정보 비대칭은 어느 정도 해소되는데 이게 100% 해소되진 않아요. 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이 주체가 회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야, 너와 독립적인 제3자를 등장시켜서 이 제3자가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되겠죠? 돼야죠. CPA. CPA가 이제 등장해가지고 이 재무제표가 회계처리 기준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사를 수행하는 겁니다. 자, 감사를 수행한다.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재무제표, 외부감사법 하에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는 제3자를 갖다가 감사인이라는 표현을 써요. 감사인. 용어가 막 와닿진 않을 텐데 감사인. 그래서 감사인이 얘는 독립적인 제3자이기 때문에 일치성 여부를 확인해 주면은 이용자는 자, 이 감사인이 제공한 감사 보고서에는 여러분들은 아직은 이 감사 보고서를 본 적이 없겠지만 감사 보고서에는 얼마나 일치하는지 기준과 재무제표가 얼마나 일치하는지 여부가 감사 의견의 형태로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이걸 보고 이제 어느 정도 회계 처리 기준에 따라서 작성됐구나 하고 납득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참고로 이제 감사 의견은 뭐 적정 의견, 한정 의견, 부적정 의견, 의견 거절 이런 식으로 4가지 형태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적정 의견이다. 야, 재무제표랑 회계처리 기준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일치하더라.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거고요. 한정 의견은 야, 네가 좀 의사결정 바꿀 만한 그 정도 영역에서 중요성을 초과하는 수준에서 뭔가 불일치가 있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감사 범위 제한 보질 못했어. 그게 한정이고요. 부적정 의견은 야, 재무제표랑 기준이랑 이건 너무 달라. 이 둘은 일치한다고 볼 수 없어.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지 않아라고 하는 거고 의견 거절은 야, 내가 못 봤어. 이거는 내가 못 본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의견을 표명하지 않는 거. 자, 이런 형태로 의견을 제시를 하면은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 재무제표와 여기는 감사 보고서를 세트 메뉴로 이용해서 내가 자금을 조달할 것인지, 즉 투자할 것인지 아니면 돈을 빌려줄 것인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조금 더 들어가서 이용자 입장에서는 야, 오케이,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우리가 이용하면은 신뢰성이 많이 올라가는 건 알겠어. 근데 감사인 너도 믿을만해? 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을만하지. 야, 우리 감사는 어떻게 수행되냐면은 이때 이제 이거를 뭐 행위 기준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행위 기준은 외관법 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중요하진 않습니다. 야, 우리는 회계 감사 기준에 따라 회계감사 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해. 우리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잘났다고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감사 기준에 따라서 수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수행된 이 감사는 재무제표 일치성 여부를 많이 뒷받침해. 그리고 이 감사 기준도 권위 있는 기관에서 제정을 했단다. 자, 요것도 조금 암기를 해주시면 금융위에서 일단은 승인을 최종 승인 사전 승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 한공회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 항공회에서 정하게 됩니다. 자, 요거는 암기를 해주시면 좋아요. 증선이 금융이 금융이 항공회. 자, 뭐 자음 앞 글자로 한번 암기해 볼까요? 여러분들 회계 처리 기준이 회계 감사 기준 위에 있다는 거는 지금 그냥 직관적으로 그림 보자마자 알 수 있고요. 왜냐하면 재무제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 수행하는 거니까 이거 다음에 감사가 나오죠.
자, 그다음에 제가 요렇게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지구과학, 지읒, 기역, 기억인가? 예. 그다음 히읗. 예. 지구과학만 그 암기하고 있으면은 요거는 끝났죠. 증선이 금융이, 금융이 항공에. 참고로 우리 유식이 형이 지구과학 선생님이었습니다. 서울대 사범대 지구과학과 출신이에요. 자, 오케이.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어요. 야, 그리고 있잖아. 우리 뭐 여러 가지 운영하는 과정에서, 업무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우리 또 추가적으로 지키는, 감사인 입장에 지키는 어떤 그런 기준이 있어. 자,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제 품질 관리 측면에서 지키는 건데, 이거는 여기 없죠? 이거 같이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품질 관리 기준. 다 외관법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것들 다 외관법에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적어주세요. 거기 그림에 없네요. 자, 이 품질 관리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업무를 설계하고 우리 회계법인을 운영을 해.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위에 있는 회계감사 기준에 이 승인과 재정 주체가 동일합니다. 자, 금융위에서 승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공회에서 재정을 한다. 이건 동일합니다. 회계감사 기준과 품질 관리 기준. 그래서 회계감사 기준과 품질 관리 기준 요 두 가지의 차이점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 감사인 입장에서 이 감사를 잘 하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기준들인데 여기는 회계감사 기준은 하나의 인게이지먼트, 특정 우리가 회사에 대해서 감사를 수행할 때 그 특정 감사에 대해서 지켜야 되는 기준들이라고 치면은 감사 수행하면서 이런 것들은 지켜야 된다. 여기는 품질 관리 기준은 뭐냐면은 전반적인 사항들 우리가 회계법인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야 어떤 회사를 우리가 수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어떤 정책과 절차를 시작해 가지고 처음에 업무 시작 전에 어떤 것들을 세팅하고 어떤 걸 준비하고 자 업무 과정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 업무가 끝난 다음에 사후에 어떤 이제 감독 관리들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전반적인 어떤 관리 정책과 이 절차들이 이 품질 관리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회계감사 기준이 타겟팅이 조금 더 특정 회사에 품질 관리 기준은 이제 회계법인 전체 요렇게 이제 들어간 기준들이라고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요 정도까지 됐고 전반적인 거 머릿속에 넣었고. 자, 그렇다면은 외부 감사법이라는 건 뭐냐? 모든 법률에는 이제 첫 번째 1조에 여기 있는 이 외관법의 어떤 그 목적이 나오는데 자, 요렇게 우리 외부 감사를 받는 회사 노란색이 이제 법조문이고 그 다음에 외부 감사를 받는 회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라는 걸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회계 처리 과정이죠. 그 다음에 회계 감사를 수행하는 회계 감사 재무제표 감사는 이제 회계 감사죠. 회계 감사를 수행하는 이 감사인 관련해 가지고 자 이런 것들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해줍니다. 제가 지금 쭉 설명한 요 일련의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외관법에서 이제 정해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회사가 어떤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감사인을 선임을 했어. 그럼 선임하면 과정에서 어떤 의무가 있는지 이런 규정들도 쭉 나와 있고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외감을 받는 회사들이 회계 처리 뭘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나와 있고 감사인 입장에서 지켜야 되는 어떤 뭐 회계 감사 기준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지 품질 관리 기준 뭐가 포함되어 있는지 감사인은 어떤 식으로 이제 감사를 수행해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필요한 사항들이 외관법에 이제 포함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앞글자 이기국. 자, 이해 관계인을 일단 보호하는 게 첫 번째예요. 자, 누가 보호되는 거예요? 요 이용자 얘를 갖다가 보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업의 건전한 경영. 자, 건전한 경영, 기업 입장에서 건전하게 자본시장에서 적절하게 본인들의 리스크를 평가받고 적절한 이자율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더 나아가 전반적으로 이제 국민 경제,
발전에 자, 이바지한다. 자, 요게 일단 외관법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되는 그런 이제 이 키워드를 갖다가 제가 여기서 형광펜으로 밑줄 쳐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도 교재에다가 같이 형광펜 밑줄 치고 제가 형광펜 밑줄 친 것들은 여러 번 읽으면서 시험장에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법은 외부감사법은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 그러니까 외감 대상이 아닌 회사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회계 처리와 회계 처리 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을 의미하죠.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관에서 자, 누구는 없어요. 내부 감사인은 없습니다. 회사도 내부적으로 자기들의 어떤 모니터링을 위해서 내부 감사를 두거든요. 상법상 의무도 있고 걔네들과 관련된 거는 어디 없어요? 외부 감사법에 없어요. 외부 감사법이잖아요. 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일단 첫 번째 이해관계인을 보호합니다. 이해관계인을 보호한다. 뭐 처음부터 일치성 여부를 이제 많이 올려준다. 즉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를 작성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 뒤쪽에 가시면 31조인가 손해배상 책임이 아주 강력하게 나와 있거든요. 감사인 입장에서 뭐랄까 책임감 없이 요 감사를 수행했을 때 우리 정보 이용자 더 나아가서 이제 회사에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제 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관계인을 보호를 하는 거죠. 이해관계인 보호. 그래서 이제 기업의 건전한 경영. 기업 입장에서도 이제 계속 기업이 가능하도록 이제 뒷받침을 해주는 거고. 계속 기업이 가능하도록 어떻게 뒷받침하나요? 자, 외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뭐랄까 이 회사들의 재무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본시장에서 각 회사들의 신뢰성이 올라가면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조금 더 마음 놓고 돈을 빌려줄 수 있고 회사 입장에서는 뭐를 막을 수 있는 겁니까?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부도를 막을 수 있는 거죠. 내가 아무리 나는 정말 결백해. 나는 진짜 재무 상태 잘 나가는 회사인 거를 재무 상태표에다가 공정하게 표시했어. 그래서 자본시장 자체가 외부감사법의 어떤 이런 규제를 받지 않고 그냥 날 것 그대로 뭐 정보 비대칭이 만연한 상태로 나와 있다.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도 꺼림칙한 거예요. 그 상황에선 투자하기가 힘든 거죠.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외관법이 낮춰주는 거다. 그런 어떤 불확실성을. 그렇게 하면은 당연히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되겠죠. 필요한 곳으로 적절하게 돈이 잘 몰리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경제학 시간에 공부하는 사중 손실을 갖다가 이제 줄이는 거죠. 자, 넘기세요. 자, 이거 뭐 나오겠어요? 자, B급. 제가 A, B, C급 그리고 S급 이렇게 다 나눠놨거든요. C급은 이제 온전하게 시행령에만 나와 있는 걸로 지금 우리가 수업 시간에 안 풀 거고요. 그 다음에 S, A, B 여기까지만 이제 풀 건데 자, B급은 이제 출제 가능성 없거나 아니면 보기 중에 일부가 시행령이라서 조금 중요도 떨어지는 것들. 자, 재정 목적으로 옳은 거. 자, 이기국이죠. 이기국.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용어의 정의. 자, 용어의 정의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걸 다이렉트로 묻는 문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물론 첫 해니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도 당연히 뭔가 그 출제 포인트가 있긴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거보단 여러분들이 뒤쪽에 있는 여러 가지 이 법률들을 갖다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들 체크를 하고 가야 될 거고요. 일단 하나씩 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회사. 회사는 회사지. 회사가 뭐 정의가 필요하냐. 자, 여기서 키워드는 3개입니다. 자,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우리가 4조에서 외부감사를 받아야 되는 회사에 대해서 이 범주를 갖다가 분류를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 건데 거기에 따라서 포함되는 회사만 여기 회사.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뒤쪽에 뭐 회사는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 법률을 보고 여러분들은 모든 회사는 다 재무제표 제출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뭐만? 외감 대상인 회사만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식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까지만. 우리 이 외부감사법의 풀 명칭이 뭡니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죠. 주식회사와 등이 유한회사를 말하는 거고요. 걔네들이 이제 외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애들인데 걔네들 중에서 이제 외감 대상에 포함되는 애들 이따가 재무기준 등등 다 볼 거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재무제표란 다음 이제 각 목의 모든 서류를 말한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그 밖에 대통령령.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금감원에서 FAQ로 얘기한 거는 이 대통령령 요거는 이제 안 나온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포함된다. 그걸 맞는 걸로 해야 될 건지 뭐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애매한 것들은 제가 이제 시행령을 다 정확하게 알려드리겠다 이거죠. 자, 요거 이제 여러분들 다 어렵지 않죠? 예, 손익계산서 말고 회계기준 공부할 때 다 공부하니까 뭐 있죠? 자본변동표, 현금으로표, 그 다음에 주석이죠. 그렇게 총 5가지 어렵지 않고 자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그다음 연결재무제표는 당연히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경우에 지배하는 회사 연결재무제표는 지배회사입니다.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다고 해서 종속회사가 이 명시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도 당연히 이제 똑같은데 연결만 앞에 붙습니다. 연결만 앞에 이렇게 붙는다. 나머지도 똑같죠. 자,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주권상장법인이라고 나왔습니다. 주권상장법인. 이제 자본시장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분류만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여러분들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이제 증권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주식이랑 채권이 있잖아요. 네, 주식이랑 채권. 자, 주식 채권이 뭔지는 여러분들 이미 이 주식 채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념과 회계 처리 등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미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자,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뭐 이걸 사고 팔고 하는 거 그거랑 상관없어. 상장이면은요. 요걸 이제 공개된 퍼블릭한 시장에다가 이걸 사고 팔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상장시켰을 때 예를 들어서 주식을 상장시켰어. 그러면은 그건 이제 주권 상장 법인이 되는 거예요. 주식이 이제 이 그 지분에 대한 어떤 주인이란 걸 나타내는 어떤 그런 권리잖아요. 그게 주권이잖아요. 얘가 이제 주권 상장 법인이 되고요. 당연히 둘 다 상장했어도 주권 상장 법인이죠. 근데 주식은 상장하지 않고 이 채권만 공개된 시장에다가 상장을 할 수 있거든요. 채권 시장에. 자, 그런 경우는 요거는 그냥 상장 법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외관법에서 여러 가지 분류 같은 거를 공부를 할 때 주권 상장 부분은 이렇게 분류된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요걸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은 그러면 이제 증권을 상장한 법인 중에는 주권 상장 법인도 있고 그냥 상장 법인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냥 상장 법인의 경우 그러면 주권 상장 법인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내용을 공부하면 요건 몰라도 되는 거냐? 뭐가 있냐면 그냥 이제 상장 법인 중에서 얘네들은 이제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 애들한테 또 규정되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개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구분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주권상장법인과 그냥 상장법인이 있다. 대부분의 경우는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규정이 나온다. 하지만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법인에 대한 어떤 특정 규정이 나오면 그때는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증권을 공개된 시장에 발행한 모든 회사에 대해서 적용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 사실 이제 이게 대통령령이 안 나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보시면은 당연히 상장이 아닌 거죠. 아닌 건데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자산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자, 요거는 시행령도 가져가야 됩니다. 제가 아까 1특에서도 5%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5%에 포함되는 중요한 거예요. 자, 대형 비상장. 이 비상장을 갖다가 대형으로 구분하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상장되지 않은 그런 이제 회사들은
대형이냐 아니면 대형이 아니냐에 따라서 이 규제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직전 사업연도 말, 직전이에요.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자산 총계 5천억 원 이상이면은 대형 비상장이 되겠습니다. 자, 대형 비상장에게 적용되는 그러한 규제들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 총액이 5천억이냐, 요걸 기준으로 적용이 되는 거고요. 자, 근데 이게 이제 원래 1천억이었거든요. 불과 몇 년 전까지, 2, 3년 전까지 1천억이었어요. 근데 우리 윤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이게 싹 기업 친화적으로, 여러분들 여러 가지 규제들 회사 입장에서는 귀찮고 짜증나고 돈 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원래 1천억이었다가 그게 5천억이 된 거예요. 1천에서 5천억. 4천억 정도가 빠지죠. 회사들이 대형 비상장에서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는데 빠진 만큼 이제 규제가 덜 들어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조금 더 촘촘하게 얘네들은 자산 총계는 더 낮지만 규제가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아라고 하는 애들, 걔네들은 이제 대형 비상장 범주에 계속해서 1천억 기준으로 남겨놓는데, 그게 뭐냐면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회사. 야, 너 채권을 갖다가 일단은 주식을 상장했으면은 그거는 이미 비상장이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채권을 갖다가 시장에다가 그 풀었어? 그러면 이제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런 회사는. 자, 그러면은 이제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이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포함되기 때문에 얘는 이제 1천억 기준, 1천억 기준이 되는 거고요. 자산 총계 1천억. 그 다음에 이제 공시 대상 기업 집단. 그룹사 있잖아요. 자회사 엄청나게 많은 것들. 걔네들 자회사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연히 모회사는 이 5천억 가지고는 택도 없는 거고, 여기에 이제 포함될 정도의 자회사들, 걔네들은 조금 더 뭐랄까, 정보 이용자를 보호해야 될, 이해관계인을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더 크다라고 해가지고 얘도 1천억 기준으로 갑니다. 이게 이제 5조 이상인가? 그룹사 자산 총계 5조 이상인 그런 이제 회사들은 그 안에 있는 모든 관계된 회사들이 1천억 기준으로 대형 비상장 범주에 포함이 된다. 자, 그래서 요거는 시행령 내용이지만 요거는 정확하게 가져갈게요. 자, 그 다음에 임원 나와 있는데 임원은 막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임원. 외관법 전체적으로 회계 담당 임원이라는 표현 하나가 나옵니다. 회계를 담당한 회계 담당 이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감사나 뭐 감사위원회 위원들이나 아니면은 뭐 집행임원, 집행임원으로 간주하는 자, 얘네들이 이제 임원으로 그 포함이 되는데, 포함된다라는 표현만 여기 들어가 있고 그 이후에 걔네들에 대한 어떤 규정은 없기 때문에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뭐 이사,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그리고 집행임원, 집행임원으로 간주하는 자가 포함된다. 정말 말 그대로 여기 있는 이 용어의 정의, 여기서만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출제 가능한 거 드디어 첫 번째, 감사인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감사인. 여기 보시면은 제가 감사인이라고 했잖아요. 감사인. 이 감사를 수행하는 주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 감사인에는 딱 두 가지. 외부감사법상 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감사인에는 회계법인이랑 항공에 등록한 감사반, 요렇게 두 개만 포함이 됩니다. 물론 여기 이제 표현이 안 돼 있지만 회계법인이 되려면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회계법인, 항공에 등록한 감사반, 얘네 둘이 감사반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면은 오답으로 뭐가 나올 수 있냐? 공인회계사 개인은 감사인이 될 수 있는가? 감사인 자체라는 표현을 뭐 쓸 수는 있겠지만 외관법상 이 외부 감사를 받는 회사에 대한 감사인은 어쨌든 될 수 없어요. 외관법상 외부 감사를 받는 회사는 회계법인이나 아니면 감사반으로부터만 감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개인으로부터 뭐 감사보고서의 도장을 받을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회계법인 감사반만 포함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감사보고서. 자, 감사보고서는 감사인이
감사인이 작성하는 거예요. 감사인이 의견을 표명한 보고서입니다. 감사 보고서는 감사인이 회계법인과 감사반이 의견을 표명한 보고서고요. 자, 근데 그 안에 자, 회사가 회계 처리 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 5조 3항이 이제 회계 처리 기준이 되겠죠. 회사가 회계 처리 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를 갖다가 뭐에 따라서 감사인이 회계 감사 기준에 따라 감사하고 감사 의견을 표명한 보고서. 자, 감사 보고서는요. 감사 보고서는 회사가 회계 처리 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를 갖다가 회계 감사 기준에 따라 감사한 그런 이제 감사인이 의견을 표명한 감사 보고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져가 주시고 또 여러 번 그 설명을 드릴게요. 자, 넘어갑니다. 일단 넘어가 되죠? 네. 자, 시행령 나와 있는데 시행령은 이제 제가 강의 노트라든지 앞쪽에 이렇게 필기 위주로 설명하고 정말로 중요한 거 말고는 안 건드릴게요. 자, 여기서는 근데 조금 중요해 보여서 5천억 원 가져가시고, 자, 1천억 원짜리가 뭐가 있냐면은 공시대상 기업집단.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우리 공정거래법에 나와 있네요. 그 다음 자본시장법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법인. 자, 오케이. 넘겨주시고. 자, 2-1번. 자, 요건 A급이죠. 외부감사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 1개 정도로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이. 자, 회사란 외부감사 대상. 오케이, 맞죠? 주식회사, 유한회사. 여기까지 맞는데 뭐랑 뭐는 빠집니까? 한명회사랑 합자회사. 얘네들은 애초에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요. 자, 옳은 것은이니까 1번 됐고. 자, 그 다음에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것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까지고 뭐는 빠진다? 이익여금, 처분계산서는 빠집니다. 자, 그 다음에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의 범주죠.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 요거까지 맞죠? 네, 직전 사업연도 말. 요거 맞죠? 자산총액이 1천억 원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자, 뭐 틀렸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 별다른 말이 없으면 5천억 원. 그렇게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미 2차 회계감사에서 출제됐었죠. 외부감사법상 감사인. 여기에는 회계법인과 감사반이 포함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사실은 회사 입장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하는 데 있어서 뭐 제3자로부터 이제 감사를 받는 그 루트가 외감법상 감사만 있는 건 아니에요. 법정감사 중에서도 외감법이 아닌 그런 이제 예를 들어서 회사가 뭐 지방공기업이야.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감사를 받아? 그럴 때 그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감사받을 때 이 감사를 수행하는 주체는 외감법에서 얘기하는 요 회계법인과 감사반과 다를 수 있어요. 또 법정감사가 아니라 회사 입장에서 야, 우리는 법률에 의해서 강제되지 않았어. 근데 은행 갔더니 은행에서 이거 고객님 이거 저기 가셔가지고 건너편에 회계법인 하나 있는데 거기서 도장 하나 받아오시면은 그러면 이자율이 이렇게 싸지는데 알아보니까 500만 원 주면은 이제 거기 사무실에서 도장 찍어주는데 그 도장 찍은 재무제표 가지고 은행 가져가면은 대출 이자가 뭐 1%가 싸진다. 그러면 이제 회사는 임의 감사를 받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도 어때요? 공인회계사 개인도 충분히 사인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뭐는 안 된다? 외부감사법상 감사인에는 회계법인의 형태 그리고 감사반의 형태만 포함한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감사 품질을 갖다가 이제 보장을 하는 거죠.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감사 보고서랑 감사인이 감사 기준에 따라 감사합니다. 여기 뭐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품질관리 기준? 아니에요. 품질관리 기준은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지켜야 되는 기준을 의미하는 거고 우리가 특정 인게이지먼트를 감사할 때는 회계감사 기준에 따라서 감사 기준에 따라 감사하고 그에 따른 감사 의견을 표명한 보고서를 말한다. 자, 여기 보시면은 회계감사 기준에 따라 감사하고 사이에다가 물론 일단 요거는 맞는 말입니다. 5번이 답이죠. 재무제표를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가 회계 처리 기준과 이렇게 한번 적어줄래요? 일치하는지 여부를 감사하고. 물론 5번 문장도 맞는 문장인데 공부하실 때 이렇게 풀 문장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갑니다. 자, 2-2. 자, B급이죠. 나올 가능성 거의 없고요. 외부감사법에서 정의하는 임원의 범위. 자, 일단 등기이사, 그다음 집행임원,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전부 다 포함되고요. 시행령 가면은 뭐도 있냐면은 집행임원은 아닌데 회장의 직함이 있고 중요한 건 요거예요. 주요 의사결정을 지시한대. 자, 그럼 사실상 이거 뭐 집행임원으로 간주되는 자가 되는 거고 얘도 이제 임원의 범위에 포함이 된다. 자, 그래서 요거는 뭐 A, B, C, D 전부 다고요. 보기에 좀 오류가 있습니다. 4번이랑 5번 그리고 2번, 3번이 같은 걸로 나오는데 뭐 어쨌든 3명, 2명에서 5명이 전부 다 임원에 포함됩니다. 자, 넘어가서 자, 3조로 갑니다. 3조 타 법률과의 관계. 이제 우리 외부감사법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거든요. 외부감사법과 타 법률과의 관계 두 가지가 제시가 되어 있고요. 두 가지. 자, 요거 뭐 필기 안 하고 바로 여기서 볼게요. 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이제 다른 법률을 갖다가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 그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 원칙에 맞아야 된다. 이 법이 뭐예요? 이게 외부감사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자, 요거에 우리 목적과 기본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목적은 이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죠. 이기국,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 그리고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 그리고 기본 원칙에 대해서는 기본 원칙이라고 해가지고 뭐 얘기가 나와 있진 않는데 목적과 비슷하게 접근하면 되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맞도록 해야 되지 위배될 수 없다. 기본적으로는. 자, 그런데 공인회계사의 감사에 관해 자본시장법, 여러분들 다른 법률이 아니에요. 자본시장법 하나만. 그리고 이게 이 법과 외부감사법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규정, 이게 뭐죠? 요거 자본시장법 적용한대요. 자, 기본적으로 네가 목적과 원칙 요거는 맞춰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내용들에 있어서 규정이 만약에 달라? 그러면은 자본시장법을 따라야 된다. 다른 법은 아닙니다. 다른 법은 아니고 자본시장법에 대해서만. 자, 다만 이제 뭐는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은 외부감사에 관해서는 우리 외감법이 일반법이고 자본시장법에 외부감사에 관한 내용들이 나와 있다면은 걔는 특별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만 외부감사법에는 우리가 이제 바로 5종가에서 회사의 회계처리 기준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거든요. 자, 얘는 어때요? 자본시장법과 혹시 서로 충돌해? 그러면은 뭐 가야 돼요? 외감법 가야 됩니다. 이 회계처리 기준 말고는 자본시장법 따라가는데 회계처리 기준에 대해서는 이 5조의 내용이 회사의 회계처리 기준에 대해서 외감법 5조에 나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회사 입장에서 어떤 회계처리 기준을 사용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K, IFRS랑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실무 나가시면은 접하게 될 K갭. 그렇게 이제 두 가지를 갖다가 명시하고 있는데 각각 어떤 회사들이 어떤 회계처리 기준 적용해야 되는지를 외부감사법에서 지금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게 만약에 서로 상충해? 그러면은 뭐 가라는 거예요? 그냥 외감법 그대로 가라는 거예요. 이거는 뭘 뒷받침하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들 개념책에 다 공부하셨지만 요새도 비검적인가요? 혹시? 네, 오케이. 비검적의 비가 뭐예요? 비교 가능성이죠. 회계 처리 기준은 비교 가능성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깨트리는 거는 용납하지 않겠다. 일단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외감법에서 이렇게 명시하고 이건 다른 법에서 건드릴 수 없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넘겨주시고
타 법률과의 관계. 자, 이건 뭐 B급이죠. 옳은 것은 그래도 뭐 한두 개 보기 정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제낄 수는 없는 B급. 자, 공인회계사 감사 관련해서 외부감사법을 적용한다. 뭔가 자본시장법 규정이 다르다. 자, 이게 자본시장법이 제가 특별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자본시장법을 적용해야 될 것이고요. 네, 옳은 것은. 자, 그 다음에 회계처리 기준에 관한 사항은 외감법을 적용해야죠. 뭐 대신에? 자본시장법 대신에. 요거 맞는 거네. 자, 2번이 일단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3번, 4번에 보시면은 요거 두 개는 이제 묶어가지고, 자, 공익법인, 그 다음에 감사원법. 자, 얘네들 외감법 목적과 다르게 할 수 있어? 네, 없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목적과 기본 원칙은 다 지켜줘야 된다. 그 다음에 회계처리 기준에 관한 사항. 자, 이거 뭐라고 나왔습니까, 여러분들? 자본시장법보다 요게 우선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자, 요거는 아예 언급이 없죠. 이거는 아예 언급 없는 내용입니다. 자본시장법 이외의 타 법률과의 관계는 구체적으로 명시한 게 없어요. 특히나 회계처리 기준에 관한 사항은. 자, 오케이. 됐고. 그 다음에 넘깁니다. 잘 복습하시고요. 그래서 할 게 많아가지고 풀이 시간을 제가 따로 드리기는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진행해야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4번 외부감사 대상 별표죠? 왜 별표일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처음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 외감법에서 여러분들이 이 뒤에 외감법에서 뒤에 공부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은요, 이 외감 대상 회사와 엮여 있는 거예요. 외감 대상이 아닌 회사들은 적용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사실상 출발점, 엄청나게 중요한 외감법의 모든 내용들을 적용하는 그 대상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중요한 출발점이 될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회계감사 2차에서 엄청 많이 나옵니다. 회계감사 2차에서 엄청 많이는 아닌데 많이 나와요. 네,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금감원 모의 문제 나왔죠? 거기 1번, 우리 한국의 역사상 이제 외감법 1번 문제나 마찬가지인데 그게 뭐예요? 외감 대상에 포함되냐 포함되지 않느냐.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별표 치고 여기서 한 문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외부 감사를 받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뭐가 좋습니까? 외부 감사를 받음으로써 재무제표 신뢰성이 올라가고 자본시장이 투명하게 유지가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 외부 감사를 받아야 되는 회사는 아무래도 저기는 이해관계인이 많이 얽혀 있는 정보 이용자가 많은 그런 회사들 대상으로 이 규제를 해야 실효성이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이 외부 감사 대상 어떻게 결정되는데, 자, 이해관계인이 많을수록 외감 대상이 포함될 확률이 높아진다. 요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되고요. 요게 일단 기본 컨셉이고, 자, 그래서 첫 번째, 방금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용어, 주권 상장법인. 야, 공개된 시장에 주식이 상장됐어?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외감 대상이에요. 여기에는 뭐 이견이 없죠. 기본적으로 이 주식을 갖다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데 당연히 외감 받아야겠죠. 자, 이때 주권 상장법인, 이 상장될 수 있는 시장의 형태가 우리나라에 3개 있거든요. 여러분들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랑 그 다음에 코스닥, 좀 작은 사이즈, 그 다음에 지금 코넥스도 있죠. 정말로 작은 어떤 스타트업들이 어떻게든 자금 조달을 조금 쉽게 해보기 위해서 허용해 준 게 이제 코넥스고, 얘네들 시장의 형태랑 상관없이 모든 상장법인, 주권 상장법인은 전부 다 외감을 받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 제가 미리 좀 설명드릴게요. 여러 번 설명할 건데, 자, 여러분들 주권 상장법인에 적용되는 그런 이제 규정이 수업 목적상 알아야 되는 것만 해도 뭐 주권 상장법인에만 적용되는 거, 아니면 주대금 묶어서 적용되는 거, 아니면 주대로 묶어서 적용되는 거 해가지고 한 10대 개 되거든요. 10대 개 중에서, 그 중에서 정확하게 딱 한 두세 개, 크게 두 개만 여기 있는 코스피와 코스닥에 적용되고,
그 외, 그 두 개 외에 나머지는 모두 코넥스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자, 그 두 개 지금 말씀드릴게요. 이따가 회계 처리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 자, 주권 상장 법인은 K-IFRS 적용하거든요. 네, 뭐는 빠져요? 코넥스는 빠집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가서 11조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감사인 지정에 대해서 공부하실 텐데, 그 지정 관련해서 주권 상장 법인에 적용되는 게 한 대여섯 개 되는데, 그 중에서 두 개가 코넥스가 빠져요. 요 정도만 일단 설명드리고 또 반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주권 상장 법인. 그 다음에 이제 주권 상장 법인 현재 주권 상장 법인인 회사뿐 아니라, 야, 지금 해당 사업연도, 그 다음에 이전, 그러니까 다음 사업연도에 이 주권 상장 법인이 될 그런 법인들도 외부 감사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자,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시간의 흐름을 이렇게 나타내 볼게요. 자, X0년, X1년, X2년, X3년, X4년 이렇게 쭉 흘러간다. 자, 우리가 이쯤에 X2년 9월 달 이때 이제 상장이 예정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X1년도 어때요? X1년도. 이때는 다음 사업연도에 우리 주권 상장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X1년도는 우리 외부 감사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X2년도는 어때요? 자, 해당 사업연도에 주권 상장 법인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X3년도는 어때요? 그냥 주권 상장 법인이니까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X4년도 말할 것도 없고. 자, 그러면은 X0년도에는 요 1항의 내용만 봤을 때는 외부감사법상 상장 외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항의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실무적으로는 여러분들 이때 상장하고 싶어? 그러면 상장 준비하는데 뭐 한 최소 3, 4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럼 그 3, 4년 동안에 다 감사 받아 놓습니다. 미리 상장하면서 미리미리 이제 준비하는 편인데, 어찌됐든 간에 외부 감사 대상에는 여기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오케이. 상장 법인은 이해관계인이 많어? 오케이. 외감 대상인 거 납득이 됐어. 자, 두 번째. 그러면은 비상장, 주권 비상장은 어떻게 되는데? 자, 비상장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일정 요건들을 갖다 추가적으로 우리가 확인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들을 우리 속아냅니다. 이것도 보면은 바로 납득될 거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요게 모의 문제 1번에서도 나왔는데,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거는 이제 시행령 내용이긴 합니다. 시행령 내용인데 정말 중요한, 웬만한 법률보다 중요한 시행령 내용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 매출액이 500억 이상이에요. 자, 500억 이상 어디 가서 팔아치웠다. 500억만큼 나한테 뭐가 있는 사람들? 채무가 있는 사람들이 존재해. 그러면은 뭐 일반적으로 이해관계인이 많다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어렵지 않고. 자, 그 다음에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산 총계 500억.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 자산에 뭐 꼬리표가 달려 있을 거 아니에요. 자산만큼 여러분들 뭐가 있는 거예요? 타인 자본 아니면 자기 자본이 달려 있는 거잖아요. 사실상 여러분들은 복식부기를 공부했기 때문에 자산만큼 그 조달 원천이 존재할 건데, 그게 500억이나 돼? 그럼 이해관계인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가지 기억해 주시고, 참고로 이제 거의 해당 사항 없긴 한데, 이 회사가 만약에 사업연도가 1년 이내야, 여러분들 회계 기준에서 공부하셨잖아요. 사업연도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죠. 자기가 원하면 8개월짜리, 6개월짜리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매출액 기준 500억. 요게 어떻게 결정되는 거냐? 자, 연 환산으로 6개월짜리가 250억이야. 그러면 500억 기준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거 6개월을 12개월로 펼쳐가지고 500억 이렇게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회계감사 2차에 많이 나오는 건데,
자, 다음 중 주식회사는 이제 2개 이상. 그 다음에 유한회사는 3개 이상. 그러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요건이 자산 있고요. 부채 있고 어렵지 않죠? 자산, 부채, 매출액. 자본은 없어요. 그 다음 뭐도 있냐면은 종업원수. 자, 이렇게 일단 4개.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4개 중에서 2개 이상. 자, 자산 같은 경우는 120억이고요. 부채는 70억입니다. 매출은 100억이고 종업원 수는 100명. 자, 이거 그냥 느낌으로 암기 되겠죠? 이런 거 뭐 앞글자 따거나 요 의미를 갖다 집어넣을 필요 없고, 자산 같은 경우 120억, 그다음 부채 70억, 매출 100억, 그다음에 종업원 수 100명. 이 중에서 2개 이상이면은 외감 대상이 포함됩니다. 여기 포함된 회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다음에 유한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데, 이게 이제 원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었어요. 2014년인가? 그 이전만 해도. 자, 근데 이제 유한회사가 왜 포함됐냐? 많은 회사들이 주식회사의 형태로 운영을 안 하는 거예요. 뭐 피하려고? 외부감사 안 받으려고. 유한회사로 이렇게 자꾸 돌려버리니까, 야, 너네 자꾸 그러면은 어, 유한회사도 포함시켜버린다 해가지고 유한회사가 포함이 됩니다. 자, 유한회사가 포함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랬더니 누가 막 되게 싫어해요? 외국 기업들이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자유롭게 기업 행위를 하고 싶은데, 야, 유한회사 세워가지고 하면은 여러 가지 규제도 피할 수 있고 할 만한데 유한회사도 외부감사 받는다고? 나 그러면 안 해. 이래버리니까 이제 화들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증선위에서, 야, 그러면은 사원수만 조절해. 50인. 사원수 50인. 요걸 이제 또 추가로 해준 겁니다. 여기에 이제 많이 빠지라고. 그러면 사이즈가 작은 그런 유한회사들은 많이 빠지거든요. 자산, 부채, 매출, 종업원 수, 사원수 해가지고 5개 중에 3개 이상이 그러한 유한회사. 참고로 여러분들, 여기는 매출액 500억, 자산 총계 500억. 이건 당연히 이제 주식회사랑 유한회사 모두 포함이죠.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사원수 기준을 넣어줘가지고 자잘한 유한회사들은 우리 외부감사 대상에서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자, 여기에 해당되더라도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예외 법인을 또 추가적으로 명시하고 있어요. 자, 요거는 조금 중요도가 떨어지는 시행령이에요. 여기까지는 시행령 내용이지만 어디까지가 시행령 내용이냐면 요 밑에가 시행령 내용입니다. 근데 요거는 되게 중요한 시행령 내용이고 요거는 조금 덜 중요한 거. 자, 여기에 해당되지만 빠지는 애들 몇 가지만 가져갈까요? 일단 공기업. 자, 기관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감사 이제 따로 빡세게 봤죠. 외감 대상까지 포함시킬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기업과 거의 같은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받은 애들. 얘네들도 사실상 나름 관리를 정부로부터 빡세게 받기 때문에 얘네가 외부의 어떤 그 투자자들에게 많이 노출되지 않는 한, 즉 주권 상장이지 않는 한 얘네들은 이제 외감 대상에서 빼줍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얘네들은 여기에 걸렸을 때는 감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고 밑에 걸렸을 때만 빼준다는 거예요. 자, 요거 주권 상장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요건 빠르게 할게요. 여기 중요하지 않으니까. 최초 설립. 이번에 이제 처음 설립했어. 설립 시점에 설립하자마자 자본금이 막 500억씩 꽂혔어? 설마?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최초 설립이 이제 단순 신설이면은 요거는 빠집니다. 다만 이제 설립된 게 뭐 분할이라든지 합병이라든지 아니면 조직 변경을 통해서 택가리만한 그런 원래 존재하던 그런 회사다. 걔네들은 단순 신설 외에는 다 해야 돼요. 단순 신설 외에는 제외한다.
완전히 진짜 말 그대로 처음 설립된 회사여야 된다라는 거고요. 최초 설립. 자, 그다음에 뭐 투자회사. 기업 구조조정 투자회사. 자본시장법상 투자회사, 그다음에 기업 사냥꾼들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죠? 뭐 구조조정 투자회사. 이제 빛과 그림자를 모두 가지고 있는 거죠. 정말로 이게 포텐셜이 괜찮은 회사가 지금 여러 가지에 뭔가 걸렸어. 동맥경화에 걸려가지고 뭐 경영 리스크가 있다든지 경영진이 뭔가 좀 사이코야. 아니면은 뭐 다른 부분 자금 조달 능력이 없어가지고 가지고 있는 어떤 그건 좋은데 포텐셜은 좋은데 그런 회사들 사다가 이제 그 동맥경화 풀어주고 다시 이제 제대로 정상 가동화 시킨 다음에 털고 나가는 그런 애들이죠. 투자회사는 정말 말 그대로 이제 투자자들 모인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네들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회사의 형태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회사의 형태가 굉장히 단순해. 뭔가 어떤 특정 사업체라든지 기업체를 구입을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구입한 어떤 그 상황에서 발생한 어떤 향후 현금 흐름으로 투자자들한테 이제 보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털어내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자 얘네들은 이제 이해관계인을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조금 떨어지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금감원에 빡센 어떤 규제를 받습니다. 금감원에서 나름대로 얘네들 투자회사들 돈 가지고 노는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나름 빡세게 따로 이제 관리를 하고 또 그리고 투자회사나 기업 구조조정 투자회사 얘네들 기본적으로 어때요? 기본적으로 이 주주들이 어떤 형태냐면은 기관이거나 아니면 진짜 정보력이 뭐하는 돈 많은 회사, 기업체 아니면은 정부 입장에서도 이제 관여할 수 있거든요. 정부기관이거나 얘네들이 보통 이제 이 주주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떨어진다. 외관법 자체가 우리 이해관계인을 보호하는 건데 이해관계인을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예외로 빼버립니다. 뭐 요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뭐 해산, 파산 등등등 해가지고 사실은 저것도 그냥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여러분들 암기해야 될 것들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키워드 밑줄 칩니다. 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재무제표를 회사가 작성해서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 자, 참고로 여러분들 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 감사인은 동일해야 돼요. 자, 앞에 잠깐 보시면 회사 입장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해야 되는 회사의 의무는 굉장히 여러 법률의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한 것만 벌써 상법에 의해서도 대차대조표를 작성해서 공시하도록 명시되어 있죠. 그 다음 외부감사법에 의해서도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공시하도록 명시하고 있고요. 여러 법률에서 이제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하도록 하는데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제출 법인의 경우는 그 사업보고서 안에 재무제표를 집어넣는데 그 재무제표 여러분들 KIFRS를 만약에 적용하면 기본 재무제표가 뭐예요? 연결이죠. 그렇죠? 하지만 연결을 공시하면서 동시에 이 종속회사들은 제외하고 별도로서 포함시켜서 이렇게 공시하도록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일부 법률에 대해서는 이 별도 재무제표와 연결 재무제표를 같이 공시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별도 재무제표와 연결 재무제표에 대해서 둘 다 우리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때 이 감사인이 다르면 안 된다. 동일해야 된다라고 우리 외부감사법 4조 1항에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요것도 보기 하나로 오답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동일해야 된다. 자,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은 알려주세요. 네. 너무 빨라요? 혹시? 괜찮죠? 네. 표정이 안 좋아가지고. 아니면은 여기까지 하고 쉴게요. 네. 자, 일단 주권상장법인, 그 다음에 해당 사업연도,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자, 여기까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자산부채, 종업원수, 매출액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우리는 요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더 가져갑니다. 저것까지 더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원래 제가 또 이 스튜디오 강의 때 강의하면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시행령도 굉장히 힘주었고,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법률에 있지만 이제 키워드에서 이제 누락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뭐 법률에 출제한다라고 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되면은 법률에 꼼꼼하게 이제 등장한 용어들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또 체크해드릴 필요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유한회사의 경우는 아까 이제 사원수가 등장했는데, 뭐 유한회사로 조직 변경 후 기간, 다른 회사였다가 유한회사로 바뀌었어. 바뀌고 나서 그 기간을 고려한대요. 어떻게 고려하는지 뭐 그 구체적인 거는 몰라도 되는데 요 표현은 여러분들이 가져가 주십시오. 자, 사원수는 이미 알고 있고 유한회사로 조직 변경을 한 후에 기간, 요것도 고려한다. OX로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뭐만 가져가면은 되긴 하냐면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는 거, 뭐에도 불구하고 1항에도 불구하고 요거에도 불구하고, 자 제외해도 되는 거, 자 공기업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받은 회사 중에서 상장이 아니면은 요거는 이해관계인을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사이즈가 커도. 그러면은 얘네들은 빠진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거, 요거는 막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나오긴 나오거든요. 넘길게요. 자, 요거 제가 키워드 하진 않을게요. 시행령이니까. 하지만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제가 저기 강의 노트에 적은 걸로 여러분들 커버 다 될 것 같고요. 자, 법률에 나온 게 일단 1번 요거고, 그 다음에 뭐 한 2개 정도 더, 2-3개 정도 해당 사업연도에 최초로 설립 등기, 그리고 투자회사 요 정도 가져가 주시고 넘겨주시면 기업 구조조정 투자회사. 자, SPC 같은 거는 나올 수도 있겠다. SPC는 이제 뭐냐면은 어떤 특정 뭐 채권 집단이나 아니면은 뭐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체를 갖다가 취득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설립한 그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서 설립한 임시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얘네들도 역시나 구조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사업 구조가 뭐 공장 설립해가지고 뭐 만들고 임대하고 이런 게 아니라 돈 모아서 뭐 사다가 팔고 환원하고 그리고 없어지는 그런 회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관계인을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조금 떨어지고요. 다만 이제 요거는 뭐가 이제 조금 더 중요하냐면은 최근까지는 아니죠.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얘 외감 대상이었거든요. 예, 유동화 전문 회사가. 유동화 전문 회사 감사 나가면은 요거는 꿀이었습니다. 별로 할 게 없어요. 조회서 몇 번 보내고 그리고 이제 문서 몇 개 보면은 사실상 감사 끝나는 그런 꿀이었는데, 다만 이제 이 단가 낮았죠. 몇백만 원짜리가 많았죠. 예. 어찌 됐든 유동화 전문 회사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해관계인을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좀 떨어진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한 번 정도 읽어 보십시오. 자, 오케이. 넘겨주시고요. 자, 4-1 S급이죠. 요거는 이제 우리 금감원 모의 문제고요. 다시 한번 봅니다.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 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자, 다음 사업연도 오케이. 해당뿐 아니라 다음도 포함되고요. 주권 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맞고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해야 되고 독립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오케이. 여기 틀린 거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 총액이 500억 미만이야? 그럼 우리 동그라미 2번 일정 조건의 첫 번째 줄에서는 제외되죠. 동그라미 2번 첫 번째 줄에선 제외되는데, 자, 부채 총액 70억 이상 하나, 그 다음에 매출액 100억 이상 2개, 4개 중에 2개 이상 일단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런 주식회사는 외부감사 대상이다. 만약에 유한회사라고 하면은 3개 이상이니까 하나 더 있어야겠죠, 요건이. 자, 그래서 2번도 맞고. 자, 그 다음에 요거 나왔죠? 네, 회사의 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감사에는 동일하여야 한다. 다른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3번 말씀드렸고. 자, 모든 주권상장법인, 얘는 재무제표 작성해서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일단 요거는 좀 애매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뭘 봤어요? 저거 봤잖아요. 예외.
예외를 봤기 때문에 좀 애매한데 이거 금감원 모의 문제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예외까지 다 구구절절히 이렇게 다 집어넣진 않아요. 그래서 보통 여기다가 뭐 집어넣냐면 가장 틀린 것은 이렇게 집어넣거든요. 예, 보통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문제들. 그래서 5번 보시면은 5번에 설립 등기했어? 그러면은 최초로 설립 등기했으면은 회계감사 예외에 포함되기 때문에 얘가 너무 명백하게 틀렸죠. 4번 같은 경우는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요건 맞은 거로 봐야죠. 네, 그런 식으로 접근해 주시면 돼요. 자, 오케이. 넘깁니다. 이 4-2번 형태의 문제가 여러분들이 2차 가시면은 이제 이런 형태로 대비를 조금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상 법률에서만 출제한다라는 그런 공지사항이 있기 전까지는 요게 이제 S급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요거 그냥 A로 내려버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2는 코넥스 시장 어쩌고저쩌고 나왔는데 자, 여러분들 주권상장법인에 적용하는 여러 가지 규정들 중에서 코넥스에서 빠지는 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회계처리 기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감사인 지정. 그럼 우리 지금 외부감사 대상 정하는 거잖아요. 코넥스 안 빠져요. 그러니까 코넥스는 우리 무시하고 그냥 주권상장으로 보시면 돼요. 자, 봅니다. 일단 코스닥, 코넥스, 그리고 E였나? E가 비상장이지만 코넥스 될 거라며. 얘네들은 뭐 저 외감 대상 동그라미 1번 주권 상장법인에 해당되니까 얘네들은 무조건 감사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뭐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 강의 노트 펼쳐놓고 강의 노트랑 번갈아 가면서 보시면 돼요. 자, 주권 상장법인이거나 아니면 주권 상장법인이 될 애들, 해당 사업연도 다음 사업연도에 될 애들, 얘네들은 무조건 외감 대상이야. 따라서 이 재무기준 보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상장인 애들은 일정 조건을 봐야 되는데 우리 매출액이랑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 총액 해가지고 500억이 있었잖아요. 그거 한번 봅시다. 자산이랑 매출액에서 500억 넘는 애. 자, 500억 쭉 가다 보면은 없어? 자, C. 일단은 C가 그걸로 걸러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00억 미만이야. 그러면은 주식회사는 4개 중에 주식회사에 적용되는 거는 자산, 부채, 종업원, 주주 수는 영향 없죠. 매출액. 이렇게 해가지고 자산, 부채, 종업원, 매출액 해서 4개 중에 2개 이상. 자, 포함되는 거 120. 자, 여기다 적을까요? 120, 70, 100명, 100억. 자, 해서 보시면은 자, 요거 포함 안 되고 그다음에 요거 포함 안 되고 요 포함되고 요 포함돼. 오케이. 얘도 포함이 되죠. 2개가 포함됐으니까. 그다음에 밑에 가니까 유한회사야. 유한회사는 뭐까지 포함해야 됩니까? 우리 사원수까지. 사원수가 50인 이상. 해서 5개 중에 3개 이상. 그러면은 유한회사도 외감 대상이죠. 자, 뭐 있냐? 120억 포함됐고 70억 아니고 그다음에 종업원 수 100명 포함됐고 사원 50 됐죠? 매출액까지 하면은 요거는 명확하게 포함이 되고요. 자, 120억 포함 안 되고요. 70억 포함되고 자, 100명 포함되고요. 사원수 포함 안 되는데 매출액 포함되고 오케이. G까지 해서 여기는 4개, 여기는 3개 포함되면서 A부터 G까지 전부 다 외감 대상에 포함이 되네요. 자, 순이익 요거는 안 봐도 되는 거죠. 요거는 상관이 없는 거고 주주수 어때요? 이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넘겨주시고 자, 4-3 여러분들 각자 한번 풀어보십시오. 시간 관계상 제가 넘길 건데 하나만 체크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뭐 법원으로부터 회생 절차의 개시가 결정되었다. 거래 정지 처분을 받고 처분 효력이 지속되고 있지만 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외감 대상의 예외에 포함되는 거래 정지 처분 회사의 예외예요. 회생 절차 개시가 결정됐다. 너무 지엽적이죠. 네, 조금 지엽적이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결론적으로는 요거를 신경 쓰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요거 그냥 무시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에서 어쩌고저쩌고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2차 가시면은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유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데 결국에는 어떤 특정 투자 회사가 여기서 외감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데 법조항이 어떻게 돼 있어요? 자본시장법에 의한 투자 회사라고 돼 있잖아요. 사실은 그것들이 다 온전하게 하나의 문장으로 들어가야지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데 이의제기 없이 시비 없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뭐랄까 빼기 위해서 그런 시비를 인제 피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것들이고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별로 신경 안 써도 돼요. 보통 원가 관리 회계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뭐 예를 들면은 "전기부터 단위당 금액은 일정하다."라고 했는데 그런 거 여러분들 신경 써요? 신경 안 쓰죠. 예 그런 거는 이제 이의 제기 피하려고 하는 거고. 자 어쨌든 해서 여러분들 각자 한번 해 보시고요. 뭐 똑같습니다. 접근하는 거는 똑같다. 자 오케이 됐고요. 자. 자 강의는 요런 느낌으로 인제 진행을 할 거고 어 1 교시 여기까지 일단 하고 25 분인데 15분 쉬었다가 우리 회계 처리 기준부터 해서 이어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었다 할게요.